(76페이지) (76페이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죠. 기왕자 유마일 인이 신질 광이 설법 제인자 시신 무상 무강 무력 무견 속후 집업 불가시냐 위고 위인의 중병 소집 여차신 명지자소 불호 시신 여취말 불가 찰마 시신 여포 부득 구립 시신 여염 종가래생 시신 여파초 종 중무유견 시신 여환 종전도기 시신 여몽 위 험한견 시신 여영 종업연현 시신 여향 속죄인연. 귀왕결한 거 이제 유마일한테 그 병만을 가는 사람들 그 말이에요. 그 병만을 가는 사람들에게 유마일 거사가 인이 병문안을 옴으로 인해서 그 말이에요. 그 원인을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신질 광이 설법, 신질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널리 오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설법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제 설법 내용이요, 지금이. 제 인자여 여러분들 그 말이에요. 시신 무상 무강 무력 무경. 이 몸뚱아리는 그 말이에요. 무상하다. 아까 우리 저 교수님하고도 그런 얘기했는데 인생 무상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 이제 70, 80 되시니까 어때요? 인생이 무상하다. 인생 무상. 무상하다는 거예요, 무상. 그런데 이제 누차 설명드리자면 무상은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 무상하니까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응? 좋은 거로 봐야 돼요, 좋은 거. 무상이란 말은 많은 변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상이란 것은 변화 없이 항상 그 말이에요. 그 무상 그러면은 변화가 항상하지 않는다 이 말이니까 변화가 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어야 좋아요, 없어야 좋아요? 여러분 나이가 항상 20대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기만 하고 안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 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행복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가요? 변화하니까. 전에는 없다가 지금 있으니까 충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한테 기본이 변화예요, 변화. 변화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변화가 없으면 항상 그 모양이에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 변화가 있단 말은 무상인데 이것을 소극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무상하다,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인생 무상이라는 건 우리는 좋게 해석해야 돼. 근데 여기서 유마거사는 뭐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야, 인생은 무상하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부터는 저는 인생은 무상하니까 좋다는 쪽으로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옛날에는 정신과 우리 육신을 나눴어요. 그 다음에 감정과 이성을 나눴어. 그래서 정신은 더 고귀하고 좋은 거고 육신은 썩어 없어 무상하니까 그냥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성은 논리적인 것이니까 좋고 이상적인 거 좋고, 우리 감정은 그냥 육신하고 비슷한 이거 아주 저급한 것이니까 안 좋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누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야, 너 뭐 짐승 같은 놈 뭐 감정을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당히 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면 아, 지식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인류에게 계속 수천 년간 이렇게 내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유마거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몸뚱아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면서 몸뚱아리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불교하면 몸뚱아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죠. 마음만 있으면 돼. 몸뚱아리까지 뭘 먹든 그냥 아주 그냥 고달프게 살더라도 정신만 살았으면 된다는 식이잖아. 그게 옛날식 방법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정신과 육신이 서로 구별됐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 응? 구별됐으니 정신만 건전하면 말짱하면 좋잖아요. 육신은 썩 없어도 상관없고. 응? 그래 놓으니까는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교는 별로 무관심한 것처럼 소극적인 것처럼 이게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반대로 제가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무상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다. 왜? 변화하니까. 변화라는 것은 나쁜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도 가는 거죠. 좋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광. 단단하지 못해. 이 몸뚱아리. 여러분 몸뚱아리 단단하지 못하니까 좋아요, 나빠요?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몸뚱아리가 단단해가지고 항상 변화도 없어. 막 그 모습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저기 나무 토막이나 그 돌덩어리가 똑같이 뭐 다를 게 뭐 있어? 그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뭐 먹어서 기분 좋죠? 에? 왜 배부르면 기분이 좋아? 배부르면 왜 기분이 좋아요? 그 전에 배고픔이 있었어. 응? 그러니까 배부름 자체도 좋지만은 배고픔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배부르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배부름이 좋다는 걸 누가 만들어줬어? 앞에 배고픔이 만들어준 거예요. 배고픔이. 그러니까 이 변화는 강이라는 것은 지금 배 부른 걸 강이라고 생각하면은 배고픔이 약이라고 했을 때 강은 약이 만들어준 것이지. 여러분 하루 종일 배가 불러와요. 뭐 음식 주면 고맙겠어요? 배부른 게 좋겠어요? 괴로워. 그때는 괴로워. 그러니까 강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배만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아. 그 다음에 일생 내내 뭐 풍족해가지고 부족함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좋겠어요? 그런 사람은 뭐이 풍족한 줄 몰라.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돼. 그래서 무광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유마거사는 무광하니까 나쁜 거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 몸뚱아리 언제 사라질지 몰라. 약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라 하는 소리인데 저는 무광하니까 우리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파봐요. 우리 환자님 계시지만 아파봐야 그 다음에 건강이 얼마나 좋은 걸 알죠. 근데 평소 건강한 사람은 뭐 아픈지 건강이 좋은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좋은 걸 만족스럽고 행복함을 느끼려면은 그 전에 반드시 아프고 부족하고 불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무력. 힘이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젊어서 힘이 넘치죠? 지금 여러분들 나이가 드셔가지고 힘이 빠졌잖아요. 힘 빠지니까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 말 그대로 하면. 그런데 힘이 빠지면 좋은 거예요. 왜? 힘 빠지니까 있는 것이 제대로 보여. 여러분 막 혈기왕성해가지고 힘쓸 때는 제대로 보이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다가 이제 달라들다가 실수하고 헛짓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오니까 저거 헛짓인지 아는 거야. 힘 빠지니까 함부로 달려들지 않아. 그래서 학자들이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65세부터 75세야. 왜 행복하느냐, 그 시간에. 힘 빠지고, 이제 할 것도 없고, 다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행복할까? 그 가장 깊은 내면에는 어떤 원리가 들어가 있냐면은 힘이 빠진 상태예요. 내가 힘이 빠졌으니까 헛짓을 안 하는 거야. 진짜 할 것만 보는 거야. 사람 만나도 아무나 가서 만난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사람만 만나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것만 하고 그리고 시간도 내가 필요할 때 올바르게 제대로 쓸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사는 뭐 자기답게 산다고 느끼는 거야. 그런데 혈기 왕성할 때는 그 힘에 못 이겨가지고 앞뒤 못 가르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자기 삶이 아니었어. 혈기가 시킨 대로 살았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었더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 빠지고 힘 떨어지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았어. 그 이후로부터 나답게 살게 됐다. 그래서 행복감을 느낀다 해서 65세부터 75세 사이가 가장 행복하다는 설문조사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러면 힘 빠진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힘 빠지면 나쁘다고 얘기했잖아요. 힘 없으면. 그게 옛날 방식의 얘기예요. 유막 의사가 얘기했어도 유막 의사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견, 견이란 견고하다 할 때 견자예요. 마찬가지죠. 견고하면은 예를 들어서 마음이 견고하고 몸뚱아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요가를 하신 분도 계시죠. 몸은 유연해야 건강해지죠. 몸이 유연해야. 그런데 몸이 빳빳하면은 어떻게 돼서 부러지는 거야. 굳어져. 건강하지 못해. 그래서 뭐든지 유연해야 좋은 거예요. 몸뿐만 아니고 우리 정신 상태도 마음도 유연성이 있어야 돼. 남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지가 맞다고 막 고집스럽게 얘기하면 그게 견고하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부러져.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고 마음이고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왜 유연성을 가지라고 하냐면은 이 세상에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우리는 자칫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면은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만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자칫하면은. 자기식의 세상을 쭉 살아왔어. 그러다 보니까 딴 사람이 거기에 맞추지 못해. 그러면 그거 아닌 줄 알고 있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은 다른 자기 세상인데 내가 하는 게 오히려 틀린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세상은 정해진 것이 없고 내가 한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견고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잘못 반대로 설명하고. 그래서 속후지법? 이 몸뚱아리는 아주 빠르게 썩어가는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속후지법.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이 몸뚱아리 죽어서 썩으니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사람이 안 죽고 썩지도 않고 수천 년 살아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갈 사람 빨리 썩고 죽고 새로운 게 탄생하고 씨앗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썩어야 새로운 싹이 날 거 아니에요. 이놈이 안 죽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새롭게 탄생하겠어요?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니까 빨리 썩어줘야 좋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속후지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틀린 거예요, 같은 글이라도. 그 유마의사 말이 맞다고 지금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무조건 맞다는 거야, 이게. 인생 무상해? 빨리 죽으니까 안 좋아?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그거는. 불가시냐라.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정신과 신체가 이분화됐다는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감정이나 생각이 이 몸뚱아리가 없으면 있어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마음을 위주로 할 때 마음을 상당히 신성시했지만은 요즘 근래 최근 들어서는 그 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 다음에 몸에 의해서 그 직관, 본능이라는 거, 감정, 여기에 상당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든 생각도 감정에서 나오고 우리 모든 사고방식도 몸의 상태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이 몸뚱아리는 우리 감정과 사고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영어로 A sound mind in a sound body 이런 말 했어요.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마음이, 건강한 마음이 생겨난다 이거야. 여러분 아파봐요. 우리 수연보살 아프니까 어때? 세상이 다 싫어. 몸이 건강하면 세상이 다 좋아. 누가 만들었어? 생각을. 몸이 만드는 거야, 몸이.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아이고 몸뚱아리 안 좋아도 마음만 살아있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하나다. 몸이 안 좋으면 마음도 따라가. 물론 마음이 안 좋으면 몸도 잘못 따라가는 수가 있어. 둘 다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몸이 더 중요하다. 그중에 몸의 상태를 우리한테 알리는 것이 느낌이고 감정들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몸이 속이 지금 뭘 잘못 먹고 거북해. 느낌이 어때요? 기분이? 더부룩한 기분이 안 좋죠? 자, 기분이 안 좋은데 옆에서 누가 자꾸 뭐 이렇게 건들고 그러면 어때요? 성기를 확 나죠? 자,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왔어요? 몸에서. 더부룩한 몸에서 온 거예요. 내가 지금 막 뭐 먹고 기분이 좋아. 몸이 그 활발하고, 그 어떤 사람이 그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누가 옆에서 좀 까불고 떠들어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좋은 생각 어디서 나와? 몸이 건강하니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 그런데 몸이 중요하지 않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몸을 잘 건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몸에서 나오는 자기의 감정들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야 돼요. 그 다음에 감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잘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 특히나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이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좋은 거라고. 저 걱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아이고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빨리 식량 좀 비축해놔야지 하는 걱정이 있어야 되잖아. 걱정도 안 하고 가만히 노래나 부르고 앉아있다 눈이 쌓이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걱정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나 불안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우리가 삶의 필수적인 것들이에요. 문제는 이걸 우리가 잘 이용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정 조절을 잘 해야 한다는 말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 공부라는 것은 사실 감정 조절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탐진치, 탐욕이 일어나고 화를 내고 이런 것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본능이라고 말해요. 이런 걸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이걸 잘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다스릴까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죽음의 수용소란 책을 쓴 오스트리아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이면서 심리학자인데 그 양반이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유가 없다. 그런데 딱 하나의 자유가 뭐냐? 감정이 일어나고 어떤 그 상황이 닥치고 그 다음에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틈이 있다는 거야. 조그만 틈. 그 틈을 우리는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자유가 있어. 그거. 그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렸어. 그 상대방이 예를 들어 가다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해. 그럼 기분 나쁜 소리를 하는 순간 좀 있다가 내가 기분 나빠지죠. 화가 나죠. 그 사이에 빈 틈이 조금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래 마음에 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성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니사 펠드만 벨벳이가 그 여자가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뭔 얘기가 있냐면은 감정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가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만들어내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면 그 틈 사이에서 만들어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상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어.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내가 이제 그걸 다른 각도에서 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실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간이 좀 지났는데 여기 그 높은 출렁다리에 가서 어떤 예쁜 여자가 이제 설문조사를 해. 저 끝에 가서. 그 다음에 평범한 아주 견고한 낮은 다리에서 또 똑같은 여자가 가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은 다르게. 하나는
마리아라고 하나는 뭐 헬레나라고 그랬다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평범한 다리 출렁거리지 않고 아무도 두렵지 않은 그런 다리 가서 젊은 총각들 쫙 지나가면 젊은 여자니까 이제 뭐 설문조사가 내용이야 뭐가 됐든 여자가 예쁘니까 일단 관심을 가질 거 아니야. 그 설문조사 끝나고 관심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삐그시 웃으면서. 자, 그래 놓고는 저 높은 어질어질한 그런 다리에 가서 또 똑같이 설문조사를 해. 그러니까 설문조사 내용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쁜 여자가 거기서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야. 거기서도 설문조사 한 다음에 마지막에 삐그시 웃어주면서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설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요리 전화를 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놓고 이제 가서 기다리는데 그 여자가 기다리는 거 아니고 이제 이 연구하는 사람들, 연구원들이 이제 기다리는 거야. 그 전화번호 가지고. 그러니까 이 낮은 그 별로 보통 평범한 다리에서 이제 그 설문조사를 받은 총각들은 10명 중에 1명 정도 전화가 와. 응? 아니, 그런데 저기 높은 다리에 있는 데서는 거의 뭐 90%가 전화로 오는 거야. 응? 그 여자한테. 그 연구를 한 거야, 이제 학자들이. 왜 그러는가.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출렁거리 다리에서는 출렁거리가 무섭잖아요. 그 심장이 뛰잖아. 심장이 뛴데 그 예쁜 여자를 보고 느낌이 전달돼서 심장이 뛴 걸로 착각했다는 거야. 응? 높은 다리에 있는 사람들. 그 밑에 이제 평범한 다리는 심장이 뛰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자를 봐도 아, 내가 감정이 흔들렸구나 하는 생각이 아니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출렁다리 때문에 심장이 뛰었는데 여자를 보고 심장이 뛴 것처럼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막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신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감정이 바뀐다는 거야. 응?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마음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관 그 다음에 이빠사나니 참선 고요에 앉아서 하는 것은 다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최초의 감정이 느낌이 일어난 순간을 우리가 포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감정을 우리가 알아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지금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순간을 잘 포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하는 방법이 마음수행이에요. 그래서 이빠사나를 한다느니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은 그냥 그 순간에 그 틈이 금방 지나가 버리면은 우리가 감정이 노예가 돼가지고 감정이 시키는 데 끄달리게 되는데 그 순간을 포착하게 되면 내가 자유스럽게 개입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감정을 내가 제어를 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이제 그 신경과학적으로는 우리 편도체하고 안하전전두엽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 뇌에 있는 안하전전두엽은 진정시켜. 그 다음에 편도체는 이상한 물건이 있으면 갑자기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 순간을 안하전전두엽에서 우리가 편도체한테 야, 이건 별것 아니니까 조용히 있어. 이러고 진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정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들은 이런 자제력이 없어. 그냥 편도체가 활동하는 대로 그냥 본능대로 움직여.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려다가 아닌데 하고 멈출 줄 알아. 왜? 이 전전두엽이 그것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공부란 게 바로 왜 그러면 억제를 하면 좋냐면은 여러분 감정대로 할 때하고 억제할 때가 어떤 게 더 좋았어요, 결과가. 물론 때로는 내킨 대로 할 때 좋을 때도 있지만은 종합해보니까 멋대로 해서 더 손해보더라 이거야. 우리 인간 삶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미세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싶어도 가다가 많은 것이 결론적으로는 좋더라는 걸 우리가 진화적으로 알게 돼. 그래서 억제하고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이 생길수록 좋았다 해서 우리 인간이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마음 공부라는 것은 감정을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감정을 조절하려면 감정이 언제 생기는가를 빨리 알고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자기 내면을, 자기 스스로 마음 상태를 빨리빨리 잘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응? 이제 이해됐죠? 마음 공부를 한 게?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몸뚱아리는 믿을 수 없는 거라고 해버리니 보통 우리 불자들은 몸뚱아리 상관없어. 마음 어쩌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마음의 본 바탕이 이 몸뚱아리에서부터 생기는데, 그럼 여기서 불가신이란 말은 반대로 이 몸뚱아리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위고윈의 중병소지. 이 몸뚱아리는 고통의 씨앗이요. 고통. 또 이 몸뚱아리는 고뇌의 씨앗이고, 또 이 몸뚱아리는 모든 병들이 다 모이는 곳이요. 마저 틀려요. 맞죠? 이 말 자체에 틀린 건 없잖아요. 거기 맞은 부분이 많잖아요. 이 몸뚱아리 때문에 고통스럽잖아요. 아프면 어때? 몸뚱아리 때문에 아픈 거니까 고통스러워. 또 괴롭잖아요. 그 다음에 많은 병들이 생기잖아요. 그 맞아. 맞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고라는 것은 왜 생기는 거예요? 왜? 고의 반대가 즐거움이죠. 응? 여러분, 우리가 이 한평생 살면서 고만 있어요? 즐거움도 있었어요? 어떤 것이 더 많았어요? 락이 더 많았죠. 그런데 여기서 고가 더 많은 것처럼 얘기를 해놨어. 그럼 여기서는 다른 말로 하면 위락 이렇게 했어야 되지. 그래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락이란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항상 상대적으로 오는 거고, 고락이란 것은 우리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기저귀 치우고 똥 치우라고 하면은 괴로워요, 좋아요? 좋잖아, 자식 똥만 보면은. 남의 자식 똥 보라고 하면 보겠어요? 같은 똥인데 왜 그래? 아니잖아. 그 전부가 다 주관적인 평가예요, 주관적인. 응? 그걸 가지고 또 인간들은 좋아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인간 위에 누군가 쳐다보고 있으면 우습지도 않겠어? 우습지도 않아. 응? 이 가치라는 거는 전부가 이렇게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고가 없어. 이 세상에는 락도 없어. 누가 만들어? 자기가 이건 고고 이건 낙이라고 한다. 그런데 고와 낙은 기준이 어디가 있어? 상대적으로 고와 낙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그냥 만들어가는 거야. 실제 있지 않은데. 응? 그러면은 이 몸뚱아리가 고라고 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원래 확실하게 대답해 봐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 응? 자, 그러면은 이 유마경을 해석을 할 때 위고 하면은 위고 쪽 그대로 지금 듣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막 공부가 안 돼. 응? 자, 위뇌, 번뇌. 번뇌 살다 보면 괴롭지, 사람이. 왜 다 좋은 일만 있겠어? 또 반대로 보니까 살다 보면 즐거운 일 너무 많잖아. 잘된 일도. 응?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고뇌의 바탕이라고 얘기하면 안 맞는 거예요. 마지막에 중병소지. 여러분 지금 뭐 이런 얘기 해서 안 되지만은 중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행복해. 왜냐하면은 내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병 걸리지 않을 때 몰랐던 것들을 내가 알게 됐다. 뭐 이런 걸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야, 아마. 응? 병이 안 들고 몸이 건강했다면 앞뒤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병 들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이 감사하게 느껴져. 응? 그러면 병이 좋은 거지. 응? 그거 사람은 적당히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경전에 그런 얘기 있다고 해서 몸이 아픈 것을 탓하지 마라. 아파야 아픔으로 공부를 삼으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응?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도 고파봐야 돼. 불행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생기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극락세계가 다 좋은 곳만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극락세계 가면 큰일 나, 사실은. 응? 하루도 못 살아, 하루도.
나쁜 것이 없으니 좋은 거 있겠어요, 거기에? 반드시 부족한 거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좋은 것만 가득한 곳인 줄 알고 거기 가려고 그래봐. 그건 하루도 못 살아, 거기 가서. 그래서 극락세계란 건 어디가 있냐면은 나쁜 것이 많이 있는 곳이 극락세계라는 것이지. 그래서 병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차신, 이와 같은 몸들은 명지자소 불호 그랬네요. 현명한 사람은 의지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보니까 어때요? 이와 같은 몸을 현명한 사람은 좋아라고 한다. 이래야 맞겠죠? 감사해야 돼.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감사할 일이야, 이 몸뚱아리. 여러분, 이 몸뚱아리가 좋으니 나쁘니 하는 소리도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하는 거야. 뭘 다른 얘기 할 게 뭐 있어? 시신여 취말인데 이 몸뚱아리는 마치 물거품처럼, 모인 거품처럼 이 한순간에 불과 잡을 수 없는 거나 헛된 것이라 그랬어요. 이 몸뚱아리 헛된 건가요? 아니지. 시신여포 부득 구리끼는데 포말 큰 물 위에 떠도는 속이 텅 빈 물거품처럼 생겨가지고 오래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 몸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시신여염 종가래생. 염이란 것은 아지랭이 같은 걸 말해. 신기루 같은 거. 그래서 저 사막에 가면 막 갈증이 생긴 사람들은 멀리서 신기루가 있으면 물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가래란 것은 애착 때문에 지금 생긴다 그랬는데 사실 이대로 해석하다 보면은 이 불꽃, 욕망의 불꽃은 애착 때문에 생긴다 이런 말도 되고 실제로 비교하면은 그런 신기루는 갈증 때문에 생긴다 이 말로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가 신기루와 같다고 했는데 사실 신기루와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디요? 우리가 가래 때문에, 이 살고자 하는 애착 때문에 이게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죽어라 나가서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자, 자기는 나가서 돈 벌고 자식 키우면서도 이 몸뚱아리는 중요하지 않다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는 거는 모두가 다 그걸 맞춰서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먹고 마시고 자고 다 이런 건데 실제로 하는 건 그거에서 입으로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앞뒤가 안 맞아. 인정을 안 하고 있어. 모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시신여 파초. 파초란 것은 파초 나무인데 속이 텅 빈 나무를 말해요. 그와 같이 중무유견이라며 중간에 텅 비어가지고 견고하지 못하다. 이 몸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신여환. 이 금강경 마지막에 나오는 소리요. 환상과 같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종전도, 우리가 뭔가 전도돼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생긴 것이다. 그 다음에 시신여몽, 이 몸도는 막 꿈과 같단 말이에요. 이거 허망하게 보이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몸뚱아리는 영이란 그림자나 영상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어변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고 이 몸뚱아리는 마치 메아리와 같은데 이것은 여러 가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은 이 몸뚱아리는 모든 마음 공부의 기본 중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있겠어? 몸뚱아리가 없는데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하려는 생각이 일어나? 문제는 옛날에는 마음과 몸뚱아리가 따로예요. 몸뚱아리는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 됐어.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몸뚱아리는 죽더라도 마음은 어디로 가? 내생에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몸뚱아리와 마음은 하나고 몸뚱아리가 없으면 마음도 같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밥 한 술에 서로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사람들 간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찮은 것들, 먹고 사는 문제. 밥 한 끼 가지고 서로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가령 큰 사상이나 이런 토론을 해가지고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는 난 못 들어봤어. 둘이 어디 가가지고 밥 먹었는데 누가 한 끼 더 어쩌고저쩌고 이런 데서 속이 상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곳이 일본이기 때문에. 말로 떠드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내가 여기서 하루 종일 밥 해봐야 아무 상관없어. 밥이 오질 않아. 한 끼 먹을 때 거의 밥이지. 그만큼 우리는 공부를 답착 실질 안 했어. 실질한 것은 실제 있는 구체적인 사실에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머리와 입으로만 했던 거예요. 수행이 뭐니, 깨달음이 뭐니, 마음이 뭐니, 이런 소리만 하고 있었어.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현실 속에 앉아 있더라고 말이에요. 밥 한 끼, 이 몸뚱아리 아프고 안 아프고, 덥고 춥고, 이런 것에 전부 걸려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주 귀중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마음만 이렇게 쫓아가려 하다니까 이게 마음 공부가 안 됐어.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 일어나고, 그 위에 생각이 일어났는데, 이 밑에 두 가지 싹 무시해보고 생각만 가지고 알려고 달라들었으니 이것이 해결이 됐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고, 몸이 건강해야 좋은 감정이 일어나고, 그 감정 위에 생각도 좋은 생각이 나타난다. 이 순서를 이렇게 아셔야 돼. 시간이 아직 멀었나요? 이게 전부 건강에 나온 비유, 6가지 비유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몸뚱아리를 중요시 여겨야 하고, 몸뚱아리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 감정이에요.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그것을 코어 어펙트라고 그러는데,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핵심 정서, 핵심 감정이란 말이 있어요. 핵심 감정, 그것이 우리의 생각의 기본이 바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픈데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이제 재판관들이 가석방 심사를 하는데,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가석방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는 거야. 쭉 연구를 해보니까 판사들 배가 부를 때는 가석방을 잘 해줘. 심사가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피곤할 무렵쯤 가면은 안 해줬더라 이 말이에요. 시간별로 아침에 배부르잖아. 따뜻하게 배부르고 힘이 왕성할 때 보면 전부 가석방 쭉쭉 해줬어. 그러다 점심때 돌아오고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안 해줬더라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와서 배 부르고 힘 날 때 또 계속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저녁에 지치면 또 안 해줘. 그럼 뭐야? 판사들, 정당한 판사들까지도 자기 몸 상태에 의해서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모르지만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들은 이 몸 상태에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결론은 몸이 중요하다. 건강해야 된다. 자, 수고들 했습니다.